아빠, 나 상 탔어. 대상이야. 아빠, 보고 싶어. 비가 내리는 묘지였습니다. 어린 소년이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손에는 구겨진 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아이의 얇은 어깨를 적시고 있었지만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우산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서정우 회장 부부였습니다. 대성건설의 창업주이자 재계서열 10위권 안에 드는 거물이었습니다. 이미숙이 들고 있던 꽃다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5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얼굴이 저 아이 위에 겹쳐 보였습니다. 여보, 저 아이 좀 봐. 준혁이야. 서정호의 시선이 아이 얼굴에 멈췄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입모양, 심지어 울 때 삐죽거리는 입술까지 오래전 사진 속 어린 준혁과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정호가 아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준혁이는 죽었어. 인기척에 돌아본 아이가 말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저리 가요. 죽은 아들과 판박이처럼 닮은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남의 무덤을 아빠라고 부르는 걸까요? 서정우 회장 부부의 아들 준혁은 분명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사연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시장 골목 한편 소란의 분식이었습니다. 낡은 간판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좁은 가게 안에는 플라스틱 의자 4개가 전부였습니다. 한소라가 떡볶이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도 빠듯했습니다. 가게 구석에서는 아들 도윤이가 낡은 공책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필심이 닳아 글씨가 흐릿했지만 아이는 꾹꾹 눌러 썼습니다. 엄마, 나 다 했어. 그래, 잘했어. 우리 도윤이. 소라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이가 책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 만나러 갔다 올게. 소라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종종 아빠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소라는 그게 어딘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만의 비밀 장소가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묻는 게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어두워지기 전에 들어와. 도윤이는 매년 상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아빠에게 보여주러 갔습니다. 전교 1등을 해도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아도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은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단 한 번도 답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소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윤이가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맺혀 있었고 신발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어디 갔다 이렇게 된 거야? 아빠 만나고 왔어. 소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아침 도윤이가 상장을 들고 현관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글짓기 대회 대상이었습니다. 엄마, 나 아빠한테 이거 보여주고 올게.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소라가 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도윤아, 오늘은 엄마도 같이 가자. 도윤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엄마, 울면 안 돼.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도윤이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마치 수백 번 다닌 길처럼 익숙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묘지였습니다. 소라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도윤아, 너 혼자 여기까지 어떻게? 도윤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작은 팔로 엄마의 허리를 꼭 감쌌습니다. 괜찮아, 엄마. 아빠가 외로울까봐. 나는 괜찮아.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가 혼자서 이 먼 길을 다녔다는 사실이 아빠. 무덤 앞에서 혼자 울었을 아이를 생각하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낯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신 누구야? 남의 무덤에서 애한테 연극을 시키는 거야? 돈 뜯으려는 거지? 이런 방식은 통하지 않아. 서정호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소라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급 캐시미어 코트, 손목에 명품 시계. 이 남자가 준혁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준혁이 생전에 보여줬던 가족사진 속 그 얼굴이었습니다. 소라가 급히 일어나 도윤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연극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준혁 씨 아들이에요. 빗소리만이 네 사람 사이에 무겁게 내렸습니다. 서정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준혁이 아들이라고? 사기를 치는 거야. 내 아들한테 자식이 있었다면 내가 모를 리 없어. 소라가 도윤이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기가 아니에요. 저는 준혁 씨와 7년을 함께 했어요. 결혼식은 못 올렸지만 저희는 부부였어요. 서정호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내일 이 주소로 와. 유전자 검사부터 하지. 사기로 밝혀지면 감옥에 갈 각오해. 내가 누군지 알아? 대성건설 서정호야. 다음 날 소라는 대성건설 본사를 찾았습니다. 60층짜리 거대한 빌딩 앞에서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습니다. 자신의 낡은 운동화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회장실에서 서정호가 물었습니다.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소라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얼마면 되겠어? 1억? 2억?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도윤이한테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돈 필요 없어요. 소라가 낡은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준혁과 함께 찍은 사진들, 도윤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 세 식구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 사진을 내미는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조작이라고 하실 건가요? 7년치 사진을 다 조작했다고요? 서정호가 사진첩을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진첩을 던지고도 그는 잠시 손끝을 바라봤습니다. 떨림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행복한 얼굴이 눈에 박혔습니다. 소라가 나가려는 순간 서정호가 등 뒤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시장 분식집 여자랑 어울릴 사람이 아니야.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에 하버드 MBA야. 소라가 돌아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는 그런 것 따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회장님이 모르셨을 뿐이에요. 준혁 씨는 어묵 국물을 좋아했고 비 오는 날이면 막걸리에 파전을 드셨어요. 회장님은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문이 닫힌 뒤 서정호는 던졌던 사진첩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웃는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자신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미숙이 남편 몰래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초라한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에게 다가가는 순간 이미숙의 호흡이 흐트러졌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보는 듯 했습니다.
어린 준혁이 저기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이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아이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할머니야. 네, 할머니. 소라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손님, 아이한테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이미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닮아서. 이 아이가 정말 준혁이 아들 맞아요? 제발 말해줘요. 소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혁의 이름을 꺼내는 게 아직도 어려웠습니다. 준혁 씨도 여기 좋아했어요. 비 오는 날 처음 만났거든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들어오셨어요. 어묵 국물만 3그릇 드셨어요. 이미숙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좋아했던 것들을 자신은 하나도 몰랐습니다. 준혁이가 행복했나요? 적어도 저희랑 있을 때는요. 많이 웃으셨어요. 두 여자가 마주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안쪽 방에서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소라가 달려갔습니다. 도윤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가슴이 아파. 숨이 안 쉬어져. 이미숙이 재빨리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도윤이를 급히 처치실로 옮겼습니다. 소라는 처치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30분 뒤 의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소라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미숙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도울게요. 최고 병원으로 옮기죠. 왜요? 손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이미숙이 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알아요. 저 아이가 제 손자라는 거. 엄마는 그런 거 느껴요. 눈빛이 우리 준혁이랑 똑같아요. 다음 날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희귀심장 질환입니다. 완치를 위해서는 심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6개월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소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미숙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가족 중에서 기증자를 찾을 수 있나요? 돈은 얼마든지 있어요. 혈연 관계가 있으면 적합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심장 이식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숙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당장 해주세요. 제가 할머니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틀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조모와 손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일치율 99.9%입니다. 이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못했어요. 할머니가 이제라도 찾아와서 다행이야. 그날 저녁 이미숙이 서정우 앞에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도윤이가 진짜 우리 손자야. 유전자 검사 결과야.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 서정우가 결과지를 구겼습니다. 조작이야. 돈이면 뭐든 할 수 있어. 이미숙이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평생 처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손자가 죽어가는데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 준혁이도 당신 고집 때문에 집을 나갔잖아. 당신이 그 여자랑 헤어지라고 했을 때 준혁이 표정 못 봤어? 서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5년 전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랑 헤어지지 않으면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바로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대. 빨리 와야 해. 다음 날 아침 서정우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검사 받으러 왔소. 소라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오해하지 마. 아직 인정한 건 아니야.
그냥 확인하러 온 거야.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조부와 손자 관계 일치 99.9%. 서정호의 손에서 결과지가 떨어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남들 앞에서 울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혁이 아들이 맞구나. 내 손자가 맞구나. 바로 그때 의사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아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적합한 심장을 찾지 못하면 일주일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서정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를 검사해봐. 내 손자야. 당연히 해야지. 그때 소라가 낡은 USB를 내밀었습니다. 준혁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맡긴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했어요. 때가 되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서정호는 서재에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아들 준혁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5년 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화면 속 준혁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소라와 갓난아기 도윤이 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 도윤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가 사랑하는 소라예요. 아버지가 반대하셔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저희는 행복했어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평생 아버지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 앞에서 제 마음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아버지 생각만 났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서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부디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제가 못다한 효도 도윤이가 대신할 거예요. 서정호가 다른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박상철 부사장이 20년간 비자금을 빼돌린 내역이었습니다. 회사 돈 3천억 원. 그리고 마지막 문서.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건 사고가 아닙니다. 박 부사장이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서정호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박상철, 이놈이.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적합성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장기가 90% 이상 일치합니다. 이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연세에 수술은 위험합니다. 서정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술 준비해달라고 해. 내 장기를 도윤이한테 준다. 소라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70이 넘으셨는데. 준혁이가 부탁했어. 이 아이를 지켜달라고. 아들 부탁인데 안 들을 수 있나? 이게 내가 준혁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수술실 문이 닫히고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이미숙과 소라가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는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던 여자의 손을 이미숙이 꼭 잡았습니다. 8시간이 지났을 때 형사 2명이 나타났습니다. 박상철 전 부사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5년 전 서준혁 씨 사망건 차량 브레이크 조작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소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혁 씨가 살해당한 거예요? 사고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두 분 다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소라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철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서정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죽였나?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 박상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정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서정호가 준혁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숙, 소라, 그리고 건강해진 도윤이가 함께였습니다.
도윤이가 비석 앞에 새 상장을 놓았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도 대상 받았어. 할아버지가 나 살려줬어. 이제 안 아파. 서정호가 무릎을 꿇고 비석을 어루만졌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늦었다. 미안하다. 내 부탁대로 도윤이 지켜줄게. 약속한다. 한 달 뒤 서정호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재산의 절반을 심장병 아동지원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남은 삶은 손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소라의 분식집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준혁이네 분식. 서정호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어묵 국물을 마셨습니다. 그래, 준혁이가 왜 여기 왔는지 알 것 같구나. 이 맛이구나. 저녁이 되자 네 식구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또 와? 그래, 매일 올게. 약속해? 약속? 도윤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서정호가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주름진 손과 작은 손이 맞닿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분식집 유리창에 네 사람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더 이상 재벌 총수와 시장 분식집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정호 회장과 도윤이 가족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부탁을 지킨 아버지, 용서와 화해로 만들어진 새로운 가족.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교훈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